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아이들과 살게 된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정말 아직도 이혼한 과정을 생각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만 사람들이 진짜 이런 나쁜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평범하게 결혼을 하게 된 커플이었어요. 둘 다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본가가 같은 동네라는 공통점 덕분에 더 빨리 친해졌죠. 정말로 모난 곳도 없고 시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정도 시댁도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둘 다 비슷했으니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시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결혼 4년 차였을 때예요. 남편이 휴가를 앞두고 있던 여름에 몸을 만들겠다며 8kg짜리 아령을 들고 운동하다가 발가락에 아령을 떨어뜨려서 발가락 골절을 입게 됐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엄지발가락은 다치지 않았지만 나머지 3, 4, 5번 발가락이 부서졌어요. 발가락 뼈뿐만이 아니라 발등뼈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 수술을 해야 했고 핀도 박아야 했죠. 한마디로 대공사였어요. 나오는 병원비와 수술비는 그때그때 생활비에서 냈고요. 실비보험을 제가 내고 있었으니 당연히 실비보험에서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생활비가 좀 모자라더군요. 여보, 얼마 전에 보험 청구하지 않았어? 진단금이랑 수술비 그거 나왔으면 나한테 줘야 해? 우리 지금 생활비 너무 모자라. 그거? 일단 신청은 해놨는데 한번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생활비 많이 모자라? 이번 달 초에 당신이 교육 듣는다고 40만 원 가져갔잖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저와 남편은 통장을 합친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면서 오랫동안 몰던 중고차를 팔고 새로운 차를 사느라 대출을 받았고 집을 구매하면서 또 대출을 받았죠. 남편 앞으로 150만 원 넘게 대출금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필연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면 제 월급에서 돈을 더 써야 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날의 대화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수술한 지 2주가 넘어가는데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더군요. 퇴원 시에는 입원비 관련한 보험금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보험 어떻게 됐어? 혹시 결격 사유라도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병원비 많이 나왔어? 우리가 모아놓은 돈에서 좀 뺏었으면 안 될까? 그 돈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보험이 왜 안 나오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보험이 생활비에서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맞고 더 좋은 데로 갈아타면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원래 손해보는 걸 싫어했거든요. 계산을 꼼꼼하게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 사람인데 보험 하나 가지고 저런 곤란한 얼굴을 하는 건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보험 약관 한번 보여줘. 문제가 뭔지 내가 찾을 테니까. 여보,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나도 말하기 좀 그래서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 저 자세로 나와? 다음에도 이런 일 없으리란 보장 없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생활비 뭉텅이로 날아가는 거고. 그럼 보험은 왜 넣어? 빨리 보여줘.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길래 저는 답답한 마음에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는 서랍부터 열어댔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서류를 찾았죠. 그런데 남편 실비의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계약자, 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시모로 되어 있더군요. 게다가 수익자도 시모였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설마 어머님이 청구 금액 다 가져간 거야? 당신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거 나 사회생활 시작할 때 엄마가 아는 사람 통해서 받아준 거거든. 그래서 결혼 전까지 엄마가 돈 내주고 있어서 일단 엄마가 계약한 거기도 하고 나도 별 생각 없었지. 남편 말에 제가 답답한 듯 남편에게 따졌어요. 결혼 전이야. 어머님이 돈 내셨다 하니 보험금 나온 걸 드린다는 게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그렇지만 결혼 후에도 어머님이 그걸 가져가신다는 걸 알았으면 이 보험을 어떻게 고칠 생각을 해야지. 돈은 우리 생활비에서 나가는데 혜택을 우리가 못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번만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는 이야기 한번 해볼 테니까. 분란을 피하고 싶은 건지 남편은 계속 다음에 하자고 미루더군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보험에서 다 나올 거라 생각하고 편하게 돈을 써댔는데 그 여파로 지금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게 생겼으니까요. 어머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이건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여보, 그러지 말고. 말리는 남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모가 뜬금없이 찾아온 저희 부부를 보고 묻더라고요. 무슨 일로 이런 시간에 찾아와? 연락도 없이. 어머님, 이 사람 보험 청구한 금액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거 사실이에요? 제 말에 시모가 눈을 새초롬하게 뜨더니 딴짓을 하며 말하더군요. 내가 그 보험 들어준 계약자니까 당연히 나한테 돈이 다 들어오지. 내가 들어준 거 아니냐? 아들이 피보험자고 내가 계약자니까. 어머님, 그럼 보험을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보험을 왜 넣다니? 당연히 아플 때 도움되라고 넣었지. 지금 그걸 어머님이 가져가시는 바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생활비 펑크 났거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남편인데 왜 남편한테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어머님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쩌냐? 너 설마 그 돈 때문에 여기 와서 나 잡는 거니?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려고요. 솔직히 이제 그 보험비도 저희가 받아와서 내는데 왜 어머님이 그 돈을 가져가는지 모르겠네요. 청구 금액 돌려주실 거죠? 내가 그 돈을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엄연히 그런 보험이야. 내가 아들 보험 들어주면서 그 정도도 못하니? 아니 꼬우면 내가 아들 키워준 대가라고 생각해. 어이없는 말을 들으니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앞으로 병원비 보험 지원도 안 받으면서 생돈으로 다 낼 생각이야? 그건 아니지만. 남편은 정말 답답하게도 저와 시모 사이 눈치만 보더군요. 하긴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결혼 전에는 시모가, 결혼 후에는 제가 내줘서 본인이 돈 낸 적은 한 번도 없으니 말이죠. 남편에게 말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시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계약자를 남편 이름으로 변경해주세요. 수익자도 당연히 남편으로 해주고요. 남편이 애도 아니고 자기 결정권 없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계약자 피보험자 나눌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해? 너희 참 이상하구나. 그럼 여태껏 내가 낸 돈은 어쩌라는 말이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상한 건 어머님이시죠. 설마 아들 아픈 걸로 용돈벌이 하시려는 건 아니죠? 제 발언이 조금 강했던 건지 시모 얼굴이 완전 황당하다는 듯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무슨 말을? 이 상황이 딱 그거잖아요. 정작 아픈 아들이 돈 다 내고 치료받았는데 보험은 어머님이 다 먹겠다는 말이 그 뜻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제가 어플 체크해보니
여태 보험비를 아예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받으신 것만으로도 내신 금액은 돌려받으신 것 같은데요. 제 말에도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입만 꾹 닫고 있더군요. 더 이상 말하면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것밖에 안 되니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느낌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 단단히 먹었죠. 지금 당장은 남편 건강이 그리 나쁘지 않아서 저 보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은 계약자 수령인 바꿀 생각 없으신가 보네. 그럼 어쩔 수 없지. 퇴원하고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내. 당신 다리 다 나아서 목발 없이 다닐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때 집으로 와. 그 전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 말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어머님이 보험금 다 가져가신다잖아. 나는 생활비로 병원비, 보험비 다 내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람 됐으니 당신 수발까지 못 든다는 말이야. 어머님이 그 큰 돈 다 가져가셨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당신 간병해 주시겠지. 나는 돈 날리고 무보수 노동까지는 못해. 게다가 당신 집에 있으면 돈만 더 나가고. 어머님이 받아가신 돈만큼 여기서 신세지다가 와. 어머님도 고생하세요. 이 사람 아직 해야 할 거 많아서 도와주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제가 주섬주섬 제 물건을 챙기자 시모의 꾹 닫힌 입이 다급히 열리더군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아들 병간호를 해?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받아가신 돈만큼 고생하시라는 말이에요. 계약자 변경 안 해주신다니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남편 아프면 시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안 아프면 좋지만 나이 들수록 아플 일만 남은 거 아시죠? 여보, 진짜 나 놔두고 가는 거야? 잠깐만. 이건 당신 책임도 있는 거 알지? 미리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했어야 하는 건 당신이지. 알아서 어머님 설득시켜서 돌려놓거나 아예 안 먹힐 것 같으면 보험 해지해. 나는 그 돈 계속 내줄 생각 없으니까 잘 해결하고 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와버렸죠. 솔직히 진짜 화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안 보이니 속은 좀 편하더라고요. 남편이 오른쪽 발을 다치는 바람에 아침에 누가 운전해주지 않으면 직장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생활비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 택시는 못 탈 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모가 남편 직장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할 판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시댁에 가 있는 동안 돈 한 푼 안 줬거든요. 돈 받아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버티더니 결국 시모가 남편을 돌려보냈더군요. 변경된 보험 계약과 함께 말이죠. 저는 원하는 걸 얻었고 남편도 자기 보험 자기가 찾아왔죠. 그런데 남편 얼굴이 생각보다 개운한 얼굴은 아니더군요. 왜 그런 표정이야? 이제 당신 아파도 걱정할 거 없는데. 그렇지. 그냥 엄마한테 좀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그게 이상했던 거고 지금 이게 정상인 거야. 다 큰 자식 아픈 걸로 돈 버는 건 좀 아니지. 비용도 우리가 다 내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분명히 이해할 때가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픈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으면 더 해주고 싶지. 자식한테 가야 할 것까지 모조리 뺏어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시모와 같은 동네 살아서 오가며 인사도 하고 아는 사람도 많았던지라 걱정이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아는지 아무 말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일로 시댁과 저는 거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도 미래에 더 큰 병으로 이런 일 생겼으면 더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차라리 지금 좀 척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제 마음속에 시모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렇게 교양 있어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던 시모가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로 저희한테 돈을 요구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터지는 법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할 때 남편 4천, 저 2천, 친정에서 3천, 나머지는 대출로 집을 샀거든요. 대출을 남편이 갚기로 하면서 명의는 남편 앞으로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우리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 돈은 리모델링비랑 혼수로 거의 다 쓰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후 새로 사야만 했던 새 차의 할부금도 남편이 갚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째 생활비를 충당 중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40만 원만 생활비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사촌 동생이 과일 장사 시작했잖아. 가서 좀 팔아주기도 해야 하고 얼마 전에 첫째가 낸 문콕 사고도 돈 물어줘야 하거든. 당신 남는 돈은? 월급에서 대출금 갚고 나서도 돈 좀 남잖아. 얼마 전에 본가에서 보일러 고장났다고 해서 그거 고치는데 돈 좀 썼어.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 없어. 아, 그거 가져가면 나 남는 돈 거의 없어. 자동차 할부는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어? 3달 정도면 끝나. 그러면 나도 좀 여유로워지니까 당신 도와줄 수 있겠지. 그때까지만이야. 조금만 도와줘. 필요한 돈이긴 했어요. 애가 문콕을 하는 바람에 상대 차량 문짝을 갈아줘야 했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에 4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 생활비가 진짜 휘청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필요하다니 줘야죠. 그 전에도 남편은 생활비에서 그렇게 돈을 자주 빼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남편이 매달 드는 교육과 헬스장 비용으로 매달 30만 원씩 나갔었죠. 그 외에 경조사 비용으로도 자주 가져갔고요. 생활비를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는 남편을 보며 그 집도 차 할부금이 다 끝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말 오랜만에 가계부를 살펴보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매달 4, 50만 원씩 꼬박꼬박 가져가고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물론 이유는 다 달랐지만 정말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가져갔어요. 그리고 항상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돈을 빼가는 걸 알게 됐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오래전에 만든 체크카드에 통장을 들고 통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찍혀 나오는 내역을 보면서 저는 점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됐어요. 그 체크카드는 남편이 빚 갚는 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였는데 제게 빌린 돈이 그 카드로 들어가면 모조리 아파트 대출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아파트 대출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었고 차 대출금은 이미 끝나 있더라고요. 순간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여태껏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금과 이자로 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를 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속이고 있었다니. 남편이 계산을 잘하고 꼼꼼하니까 맡겨뒀던 일이 결국에는 제 살 까먹는 일이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 돈으로 대출금 갚는 걸 알게 됐으니 그걸로 하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생겼거든요. 여보, 우리 이 집 벌써 산지 10년이나 됐잖아. 이제 슬슬 공동 명의로 해줄 수 없어? 저는 야근 후에 집에 온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꺼내자 남편이 순간 멈칫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한번 슬쩍 보고는 다시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그건 안 돼. 내가 돈 갚고 있는 거 알잖아. 솔직히 10년간 내가 다 갚았는데. 그리고 누구 명의면 무슨 상관이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어차피 다 당신이랑 애들 건데. 그러니까 누구 명의면 무슨 상관인데? 그러면 공동명의 해도 되잖아.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공동명의를 해달래? 10년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왔잖아. 내가
어제 당신 통장 정리하면서 알게 됐거든. 나한테서 받아간 돈 다 대출금으로 들어가고 있던데, 그리고 차 대출금도 벌써 다 갚았더만. 대출금 금액도 나한테 말했던 것보다 더 적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걸 당신이 왜 봐? 그거 사생활 침해야. 그럼 난 그거 모르고 내내 당신한테 뒤통수 쳐맞고 있어야 됐어? 당신 진짜 어이없다. 내 돈으로 생활비하고 대출금까지 갚았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죽어라 돈 대고 있는데? 그럼 이참에 말해봐. 나한테 가져간 돈이랑 당신이 원래보다 부풀린 대출금 다 어디로 가져가는 건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솔직히 공동명의를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거 다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공동명의 하나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막말로 내가 내 월급으로 내 용돈 썼어? 내 월급으로 생활비 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는데 너는 나 몰래 뒷주머니 차고 있었잖아. 이 집에 기여하는 돈으로만 본다면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의 저런 모습을 보니 저도 부글거렸어요. 그래도 해주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죠. 그래, 당신 맘대로 해. 대신 당신은 생활비 쓰지 마. 집에 있는 전기, 난방도 쓰지 말고 그것도 내 생활비로 내잖아. 아,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굴지 마. 먼저 치사하게 군 게 누군데? 너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라도